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 경기도 합격생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하기에 앞서 초수생 분들이나 올인으로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저의 사례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N수생으로 2022학년도에 허수로 한 달 정도 공부 후에 시험을 한번 쳐보았고요. 2023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강원도 체불합, 그리고 24학년도에도 강원도 체불합, 25학년도에는 강원도 1차 불합, 그리고 26학년도에는 경기도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5학년도에 1차 불합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연속해서 2년 연속 최불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1차 합격은 당연히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 공부를 많이 소홀히 했었어요. 그래서 1차 불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차 불합을 하고 느낀 것이 있어서 26학년도에는 이제 1차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해서 1차 공부에 집중해서 경기도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6학년도 2025년에 일병행으로 6월 달까지 어린이집 정담임으로 9시간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퇴근 후에는 바로 쓰러져 자느라고 공부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둔 7월부터 올인을 하여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엄격하게 계획을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표를 항상 짜고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그 계획표를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새로운 계획표를 짜느라고 바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고쳐지지가 않는 게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데요.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벼락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불안이나 긴장감을 원동력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 공부 스타일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인정을 하고 나니까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냥 저만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수험 생활 동안에 민쌤 강의를 계속해서 고집했던 이유가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 네 가지만 꼽아보자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정확한 기출 분석인데요. 어떤 시험이든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아 임용 시험이 서술형 문제가 많다 보니까 강사분들마다 답안이 조금씩 많이 갈리는 편인데 제가 들었을 때 민쌤께서는 문제의 그 핵심이나 정확한 키워드를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민쌤이 정말 정확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민쌤을 계속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깊이 있는 수업인데요. 민쌤께서는 이론의 정의만을 암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론이 실제 활동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발문의 예시, 활동 예시, 장단점, 유의점 등 깊이 있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지금의 시험 경향과 가장 잘 맞닿아 있는 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출제 경향을 아주 잘 파악하시는 것인데요. 매년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주제는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 2차 평가원 수업 실현에서 동시짓기가 나왔었는데 유일하게 민쌤만이 동시짓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민쌤의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면 동시짓기에 대한 대비를 못해서 정말 당황했을 것 같고 어쩌면 이 자리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쌤만 믿고 따라간다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정서적 지지입니다. 민쌤께서는 직강생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또 개인 상담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반복되는 체불압의 경험과 또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일들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민쌤께서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덕분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1차 시험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론만 시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병행으로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민쌤께서 그럼 직강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보자 라고 하셔서 직강 매주 토요일마다 수업에 와서 졸지 않고 열심히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6월 학교무고에 참여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고 또 그 당시에 저의 공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풀이반 때는 제가 이제 올인을 시작했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떤 수험생분들은 민쌤께서 해설하시는 문제만 푸는 분들도 있고 또 모든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래서 한 과목에 2, 3일 정도 걸려서 책 한 권을 풀었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고 오답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제집에 여백에다가 답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예전에 공책에다가 따로 기록을 해봤었는데 그때 제 답을 공책에서 찾을 때 너무 번거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문제집 여백에다가 바로 제 답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다음에 다시 풀어볼 때 답란이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풀어보기에 좋았고 또 제가 쓴 답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어서 되게 효과적이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프린트물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강론 과목 답안지를 한 권으로 그리고 개론 과목 답안지를 한 권으로 이렇게 각각 제본해서 책처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의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답안지에 10번 문제라고 하면 그 10번 문제가 문제집 페이지가 20페이지에 있다면 10번 문제에 20이라고 적어놔서 빠르게 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문제풀이반 때 오답 정리를 제가 틀린 오답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 방법이 그렇게 막 효과적이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문제풀이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해야 할 만한 내용은 포스트잇에 따로 기록을 해서 저의 단권화 자료인 요약하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모의고사반 시즌에 돌입하면은 단권화 자료만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료에 모아놓으면 자주 볼 수 있어서 암기가 더욱 쉽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으신 민쌤 수강생분들이 문제 분류표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분류표에다가 저의 서술형 오답은 빨간 볼펜, 단답형 오답은 초록색 볼펜으로 표시해두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반 때 크게 4가지를 중점에 두고 공부를 했는데요. 첫째는 개론과 강론의 완벽한 암기였습니다. 저는 개론과 강론 암기는 목차를 보고 말로 말을 해보고 키워드 같은 거를 끄적이면서 인출을 해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미술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미술적 요소라는 글자를 보고 미술적 요소에는 점, 선, 모양, 공간이 있지. 그리고 그것의 정의는 무엇이지? 발문의 예시는 무엇이지? 그 안에 있는 특징은 무엇이지?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키워드를 끄적여보면서 인출을 했습니다. 인출을 해보고 잘 외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체크하고 그날 암기를 한 다음에 다음 날에 인출을 해보는 식으로 반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답 분석 및 정리는요. 제가 직강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스터디 1과 함께 오답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번 문제를 맞았고 스터디 1이 1번 문제를 틀렸다면 제가 스터디 1에게 1번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어떤 사고 방식으로 풀었는지 설명해주면서 저의 지식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스터디 1이 맞았고 제가 틀린 문제는 제가 스터디 1에게 들어보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1과 제가 맞은 문제라면은 그 문제는 넘어갔었고요. 둘 다 틀렸고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그날 민쌤께 질문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제가 틀린 문제를 문제풀이 교재에서 비슷한 문제를 다시 찾아서 그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풀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서 공간 요소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틀렸다면 그 다음 날에는 문제풀이 교재에서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수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저는 실전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반에서도 그렇고 답안지 오탈자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하나 빠뜨리거나 단어에 어떤 한 단어를 빠뜨리거나 하는 식으로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답안지를 이제 옮기고 시간이 남으면 답안지에 오탈자가 있는지 훑어보는 연습을 했고요. 또 아무리 정답을 써도 문제 번호나 기호를 잘못 쓰면은 오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답안지에 답을 적기 전에 문제 번호가 맞는지 기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간관리 훈련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최불합을 하고 1차 불합을 했을 때 1점이나 2점으로 되게 아쉬운 점수로 떨어졌어서 그때 맞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썼는데 너무 후회가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할 때는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고 저만의 시간 기준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개요도 작성을 15분 내로 끝내기로 목표를 두었고 15분 내에 개요도를 썼을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은 1번 문제를 풀고 1번 문제 답안지 옮기고 2번 문제 풀고 2번 문제의 답을 답안지 옮기는 식으로 저는 풀었는데 그래서 4번 문제를 기준으로 4번의 답을 답안지에 쓰고 나서 시계를 확인해요. 그래서 30분이 걸렸다면 이 정도 속도면 괜찮다. 이 페이스로 가자라고 했고 35분이 걸렸다면 조금 타이트한데 조금 속도를 내볼까? 그리고 40분이 걸렸다면 이거는 비상이다. 빨리 써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술, 해설서, 기출문제 안전교육은 인증 스터디로 공부를 했고요.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같은 경우는 제가 주요 용어를 빈칸으로 만들어서 지워가면서 확인을 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고시문도 저는 손으로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어서 말을 해보고 빈칸을 지워서 확인하고 틀렸다면 별 표시로 해서 그 별 표시를 더욱 자주 보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저의 모의고사반 주간 계획표인데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짰지만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론 암기나 개론 암기도 매일 2과목씩 각각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강론 1개, 개론 1개 이렇게 진행했고요. 강론, 개론, 암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준비로 면접은 민쌤의 강의를 수강했고요. 저는 그 시책이나 장학 자료가 정말 많았는데 그거를 따로 정리해서 타이핑을 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서 자료에서 기억해야 할 만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 페이지만을 프린트해서 그거를 제본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밴드 스터디, 모의 면접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도 민쌤의 강의를 들었고요. 경기도가 올해 수업 설계라는 문제가 새롭게 실시가 되었는데 5분 동안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 해설을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2차 준비를 할 때에도 5개 영역의 내용 해설을 암기했었습니다. 저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 문자 암기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이 만들어준 두 문자 암기법은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제가 만들어서 두 문자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노래로 활용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단기명이 긴 이론에 적합했어서 네, 노래를 했고요. 그리고 스터디 그룹으로는 제가 혼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구술 스터디로는 개강론만 했었고 나머지는 모두 인증 스터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력이 굉장히 짧은 편이라서 뽀모도로 타이머를 활용했는데요. 25분 공부에 5분 휴식 이 세트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짧은 것 같아서 1시간 공부, 10분 휴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시간 관리 전략으로는 매주 학습 계획표를 작성했고요. 예전에는 계획대로 안 되면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지키지 못할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걷거나 병원에서 대기를 하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할 때 그 대기 시간, 이동 시간을 활용해서 민쌤의 건강안전 어플, 또 고시문, 7대 안전 암기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한 번 들어가면 2~3시간 기본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폴더로 따로 모아서 시간 낭비,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거 누르면 불합 이렇게도 적어놓고 못 누르게끔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누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시험 전날에는 일찍 자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매일매일 11시, 12시에 잠들다가 시험 전날에 일찍 잠들려고 하면은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운동장을 한 7바퀴 정도 돌고 집에 갔더니 한 9시쯤에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에 이렇게 걸으면서 암기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시험 전날에 일찍 잠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너무 긴장이 되니까 시험 장소에 들어갈 때 응원가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웅장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 들어갈 때 응원가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지를 받고 나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세뇌했던 말이 내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쉽고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이 말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외우면서 임했습니다. 저는
최불합도 계속 경험하고 1차 불합도 경험했어서 그 불합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독서랑 명언을 활용하는 것, 또 관점 바꾸기라는 것을 통해서 극복을 해냈는데요. 일반적인 작가분들이 쓴 자기 계발서나 동기부여의 책들은 사실 도움이 잘 되지 않았고, 약간 성인들의 책인 예수님, 부처님 또는 철학자 니체, 쇼펜하우어 이분들의 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서 네,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또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설정해놓고 힘이 들거나 마음이 해이해질 때 자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관점 바꾸기는 민쌤께서 저한테 추천해 주신 건데 제가 예전에 되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 때 민쌤께서 긍정적인 쪽으로 관점을 바꿔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아직도 합격을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경험을 주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꿔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멘탈 극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길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또 다시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모두 응원드리고요. 또 저와 같이 장수생이었던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유아들의 발달 방향은 모두 같지만 발달의 속도는 다르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합격의 시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면은 그동안의 노력들이 분명히 결실을 맺어서 최종 합격이라는 기쁨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민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셔서 2027학년도 최종 합격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